과거 대학에 다닐 무렵 사정이 있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목수 견습생으로 일하는 동생과 함께 자취를 한 적이 있다. 옆집에는 여든 가까운 나이인데도 정정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다. 할머니는 이사로 오자마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친구도 만들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나나 동생도 몇 번인가 잡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자기 남편이 옛날에 목수였다느니 지금도 혼자 살 수 있는 건 교사 출신이라 연금이 나오기 때문이라느니, 손자가 올해부터 대학교 다니는 이야기까지 별 흥미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는 분이었다. 당시 살던 집은 방이 2개로 나와 동생은 방을 따로 썼었다. 그리고 내 방은 옆집 할머니 방과 벽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었다. 어느 날 자려고 들어 누웠는데 옆방에서 즐거운 듯 하고 웃는 젊은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학생인 손주가 있다고 했으니 혹시 놀러 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에도 손주는 자주 놀러 오는 건지 옆방에서 하는 즐거운 듯한 웃음소리가 종종 들려왔다. 그 당시 나는 온라인 게임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새벽 4시가 되도록 게임을 하다가 자는 적도 많았다. 그날 역시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4시 반쯤이 되어서야 손을 놓게 되었다. 막 잠이 들려는 찰나 옆방에서 또 하고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손주가 놀러오는 건가 싶은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슬픈 듯 안타까운 듯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직후 또 하고 웃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할머니 목소리도 심상치 않았고 그저 여자의 웃음소리라고 생각했던 그 웃음소리는 왠지 할머니를 비웃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노인학대였다. 손주가 유산을 목적으로 할머니를 학대하는 건 아닐까?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만 답을 내릴 수는 없었다. 그런 사이 새벽 5시에 출근하는 동생이 일어나서 나도 부엌으로 가 금방 들려오는 소리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러고 보니까 옆집 할머니 못 본 지 좀 된 것 같아. 확실히 얼마 전까지는 집 앞에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반찬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며 나눠주시면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최근 1달 사이에는 그런 일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어쩐지 불안한 생각이 들어 나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반찬을 조금 나눠 담아 옆집에 가보기로 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나오셨다. 오랜만에 본 할머니는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고 무척 야유어 있었다. 기운도 하나도 없고 가져간 반찬을 건네자 할머니는 고마워라 라고 중얼거리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다. 그 후에 신경이 쓰인 나는 계속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종종 들려오는 하는 큰 웃음소리와 이른 아침에만 들려오는 여보 라는 슬픈 목소리 외에는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딱 한 번 동생도 새벽까지 깨어있다 그 소리를 같이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 웃음소리를 듣자마자 동생 얼굴이 새파래져선 형, 이거 위험해. 이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위험한 것 같아. 라며 발발 떨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의 방이 소란스러웠다. 잠시 후 할머니의 딸이라는 여자와 그의 남편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저희 어머니랑 연락이 닿지 않아요. 방 안에도 안 계시고 옆집 분이시니까 혹시나 해서 그런데 아는 게 없으신가요? 당연히 나는 아는 게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일단 그럼 저도 짐작 갈 만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후 동네 여기저기를 찾아봤다. 아무리 찾아도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다. 그 사이 잠시 할머니네 집을 들여다봤다. 이전에 봤을 때와는 달리 방 안은 무척 황폐해져 있었다. 딸의 말에 따르면 얼마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있어봤자 딱히 도움도 못 되는 입장이라 그냥 집으로 돌아올 뿐이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1km 정도 떨어진 대형마트 앞에서 맨발로 걷고 있던 할머니가 발견되었다. 우리 집에는 수색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딸이 답례품을 보내왔다. 나는 손주가 학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해야 할지 말지 고민했지만 결국엔 말하지 않았다. 그 후 할머니는 그 집을 떠나갔다. 그때 처음 대학생이라는 손주를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하고 웃을 것 같진 않을 뿐더러 대학도 저 멀리 칸사이 쪽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동생과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 그거 치매 증상 중 하나였을까? 무슨 정신질환 같은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인격이 둘로 나뉜 건가? 라고 말했다. 그러자 동생은 의아하다는 얼굴을 하고 내게 되물었다. 형은 정말 웃음소리밖에 못 들었어? 캬하하 하는 뭐 그런 웃음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아니야. 신랄하게 웃은 다음에 똑같은 여자가 낮고 작은 목소리로 죽어. 라고 말했었어. 테케테케는 일본의 도시전설로 내려오는 괴담의 한 일종으로 하반신이 없고 팔꿈치로 기어다니는 귀신이다. 흉측하고 여기저기가 찢어지고 뜯겨진 모습이라고 한다. 양팔로 움직일 때 나는 소리가 사뭇 테케테케라는 소리와 비슷해 테케테케라고 불린다. 생기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한겨울 여자가 길을 가다
열차에 치여 하반신이 잘리고 말았는데 강한 추위 탓에 출혈이 정지되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다는 것이다. 창문에 턱을 괴고 있다거나 거리에 몰래 숨어 있다가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을 타겟으로 쫓아가서 다리를 자른다. 간혹 꿈에서도 쫓길 때도 있는데 이때 깨어나면 침실에서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은 그냥 빨리 뛰어서 도망가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테케테케는 시속 100km에서 최대 150km까지의 속력을 낼 수 있어 도망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쫓아낼 수 있는 주문이 있는데 이 주문을 모른다면은 마주치자마자 죽는 거다. 설령 반대로 주문을 외운다면은 더 크게 노하며 죽인다는 말도 있다. 벌써 10년쯤 되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초등학교에서 역 테케테케라는 지역 도시 전설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테케테케와는 정반대인 것인데 시내 어딘가의 건널목의 한밤중 비가 내리고 있을 때에만 나타난다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시간제 교사를 하고 있던 나는 담당하고 있던 아이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많이 바뀐 괴담도 있구나 정도로 그때는 흘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옆 도시에서 담당학과에 강습회가 있었는데 비가 내렸기 때문에 평소에 다니지 않던 길로 걸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교재나 짐이 무거운 백팩을 새우등으로 짊어지고 우산을 깊이 쓰고 있었습니다. 주거지역이라 좁은 길이 많고 사람도 다니지 않고 가로등도 너무 적어서 시야가 좋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앞에서 걸어오는 여성의 다리가 힐끗 보였습니다. 성인 남자이지만 소심한 나는 이제서야 지나가는 다른 사람을 발견했구나 하고 그제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상당한 호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른 장화는커녕 신발 같은 걸 아무것도 신지 않았던 겁니다. 맨발의 여성이 걷고 있다고 하면 어떤 폭행이라도 당한 건가 생각한 나는 말을 걸기 위해 우산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다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만 확실히 그 다리는 오른쪽, 왼쪽 번갈아서 제대로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금 불안한 기분 그대로 모퉁이를 돌아 건널목을 지나 강을 건너는 큰 다리까지 묵묵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아무래도 으스스한 기분이 되어서 헤드폰을 꺼내 음악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외국 여성 가수의 곡을 리믹스한 것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이펙트가 많이 가미된 밝은 음색이었기에 방금 있었던 일은 신경을 쓰였지만 그만큼의 불안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리 중간쯤에 다다르자 오른쪽 후방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날카로운 기침이 들려왔습니다. 큰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되었구나 생각해서 옆으로 급하게 피하긴 했지만 잠시 기다려도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슬쩍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자는커녕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의아해하고 있는데 이번엔 헤드폰의 오른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이런 때 무서운 효과라니.
하고 반쯤 억지로 믿고 있었는데 음악이 치직 소리를 내며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양쪽 귀에 아주 또렷한 여성의 목소리로 나를 알아?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무서워진 나는 헤드폰을 벗고 우산을 버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말을 걸어 그대로 파출소에서 보호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 도서실에서 테케테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테케테케는 건널목에서 기차에 치여 다리가 절단된 여자의 사건이 사람들 사이에 구전되는 와중에 요괴아가 되어버린 도시 전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성불할 수도 없는 요괴이며 모습은 다리가 없고 머리를 흩날리는 여자. 테케테케라고 밖에는 말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역테케테케라는 나는 그 지역 도시전설과 마주쳤는지도 모릅니다. 이상 난잡한 글 실례했습니다.